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가봐야죠. 아주 여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역시 이정현은 흥행 메이커가 맞습니다. 아니 지금 1, 2등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1, 2등이고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인데 그래서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했거든요. 두 사람을. 이거 이정현 위원장 어떤 초식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출마자 9명 가운데 3명을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아,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6 후보를 중심으로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 공천이 되게 해달라라는 대구의 민심을 전달드렸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파열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동시에 공천 배제하자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입장글을 올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고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가 정상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애지중지하던 이진숙 위원장을 왜 잘랐냐며 대구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전술 변경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정현 위원장은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대한 이진숙 예비 후보의 입장문입니다.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당하고 자동 면직된 다음 날 체포되고 수갑까지 찼던 제가 이제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 컷오프까지 당하면서 삼관왕이 됐습니다.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대신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공정한 경선은 민주적 선거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대구 시민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산다. 면서 저 이진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몇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포함된 4차례 여론조사에서 저는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2위, 3위 후보의 3배에 이르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가운데 제가 28.2%, 2위 후보가 9.5%로 무려 18.7%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1위 후보를 컷오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혁신 공천입니까? 컷오프가 발표되지 몇 시간 전 장동혁 당대표는 대구를 찾아서 시민 공천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공관위원장에게 이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 대표가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공관위원장이 시민 공천에 동의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두 분 간의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해괴한 공관위의 컷오프는 저 개인에 대한 능멸일 뿐 아니라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대구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구 시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구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이미 어떤 방식의 경선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관위는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를 잘라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선택할 자유를 강탈당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중앙당에서 정해주면 시민들은 그대로 뽑아주라. 이것이 이진숙의 컷오프에 대한 의미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 이번 컷오프의 함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 소위 중앙에서 정해주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진숙을 1위 후보로 밀고 있지만 중앙에서 안 돼! 라고 하면 대구 시민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TK에서는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보는 대신 중앙당, 공천권자들을 쳐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저에게 공천만 받아오세요. 찍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앙당에서 1등 후보, 압도적 1등 후보도 잘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무더기로 대법관이 늘어나고 공소 취소가 추진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3신제가 아니라 4신제의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파란 세상이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고 강화하고 기득권 세력이 만든 그들만의 세상을 온 시민의, 대구 시민의 세상으로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대구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 판검사 출신, 장차관 출신 시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해봐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진숙에 대한 컷오프는 대구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대한 컷오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컷오프입니다. 공관위는 제가 컷오프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저를 잘라내는 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구를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 이진숙은 공관위에 이번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방선거 얘기부터 좀 가봐야죠. 아주 여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역시 이정현은 흥행 메이커가 맞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저녁 7시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폭탄 발언했는데요. 대구시장의 경선 후보 중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지금 1, 2등이잖아요.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 1, 2등이고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인데 네. 여기부터 날리고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정현 네. 공관위원장의 이야기였어요.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워낙 이제 힘이 있는 분일 거고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서 어쨌든 뭐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자르고 시작한다. 그래서 누구 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유영아, 윤재옥, 예. 추경호, 최은석 이렇게 의원이 남고요. 이재만, 홍석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후보가. 근데 이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킬 때 당연히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충분한 수기를 거친 이후에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정황들이 좀 있다고요. 아니 제일 의문이 드는 것은 네.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혼자서 지금 칼춤을 추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 컷오프를 발표하기 전에 공관위 회의에서 컷오프 이야기를 꺼내니까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정현 위원장이 당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발표 전에 장동혁 대표랑 20분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관위 회의 중간에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하는 공관위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는 나는 아무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회의 결과로 아니 컷오프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컷오프를 시킨 입장에서. 아, 뭐. 왜 명분은 이제 이진숙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더 크게 쓰일 만한 곳이 있다. 더 크게 쓰일 거다. 네. 주호영 의원은 거기도 이제 더 크게 쓰일 일이 뭐 어디 너 대통령이요 뭐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춘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하다. 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이게 나중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 합니다. 공천이 예, 이 컷오프가 아니, 공천은 아직 안 된 네. 거고. 컷오프가 예, 왜냐면은 예. 육선의 주호영 의원은 네. 지금 부의장이시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당해서 혜택을 다 누린 분이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재명 정부와 이렇게 싸우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네. 거기에 이제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은 어떠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강성으로 해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 2등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 말고도 많은 그 실력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3, 4선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슈가 많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죽은 당 같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활력이 넘치는 이게 좀 뭔가 활력 넘치는 혁신이 돼가고 있는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시원시원한 이것도 컷오프를 쇼츠를 좀 통해서. 잘라서. 아, 그러면 이상규 네. 전 당협위원장님은 왜 잘리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니, 거기 좀 이따 가봐요. 대구 먼저 갔다 서울은 와요. 또 예. 잠시 후에 얘기가 있고요. 네, 저도 예. 유력 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였는데. 네, 예. 이준숙, 이상규 뭐 비슷하게 지금 당원들이 네. 좋아하는 강성이어가지고. 인물이거든요. 아. 강성은 아니고 그냥 귀여운데 자, 이 와중에 취미가 있어서. 강수영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뵙겠습니다. 네, 좀 뵙겠습니다.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네. 요즘 뉴공 잘린 걸로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잘린 김에 또 전략적으로 좀 제가 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렸다고 널리 알고 있습니다. 장사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뉴스 공장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개코도 아닌 놈 잘라놨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아, 참 대구시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구에서 올라왔죠. 아, 잘 됐네. 그럼 지금 현재 대구에 컷오프 네. 둘 됐잖아요. 네. 주호영 그다음에 이진숙. 네. 이분들 잘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구 쪽 여론, 민심 이게 혹시 파악이 좀 레이더가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네. 이진숙이 자른 거는 의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제 어제 사실 이제 11시 반 정도 오전에 조호영 의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난 직후인 것 같아요. 네. 좀 뒤에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안심하는 느낌이었어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네, 했다고? 저한테요. 주호영 의원이? 예, 예, 예. 왜? 아, 그냥 몰랐구나. 뭐 컷오프 이런 얘기가 이제 쑥 들어가고 아. 공정한 경선으로 대표가 어쨌든 얘기를 했으니까 한시름 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희망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덕에 네. 아마도 당 대표가 좀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한테 잘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컷오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 속았다. 아, 주호영 의원 입장에선 네, 또 처음에는 아, 진짜 더 배신감 들겠네요. 그렇죠.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할 때도 사실 품에는 무소속 출마를 품에 안고 첫 단계를 들고. 네, 품에 안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기자분들은 이야 긴급 기자회견이라니까 드디어 칼 뽑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SNS 글을 거론하면서 뭐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 근데 그때도 캠프에서는 믿으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믿지 마라. 저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데 네. 믿으면 안 돼. 그쪽 캠프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대구 고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언론 기자들 통해서 이제 들은 거죠. 네. 이번에도 사실 오전에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두 번 믿었는데 이제 결국 번 뒤통수를 속았다. 맞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쪽 사람들은 결국 보궐의 네네네. 이진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네네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숙 그래서 주호영 의원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컷오프했거든요. 두 사람을. 이거 이정현 위원장 어떤 초식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나쁜 결과입니까? 그냥- 좋은 결과입니까? 논평할 필요가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에서 최종 후보는 누가 올라올 거로 보고 계세요, 의원님?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국민의힘이 세상이 바뀐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만해가지고 예. 대구에서는 누구를 찍어도 예. 당선된다 어허. 하는 그런 오만한 결과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호사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선호한다. 이준숙 위원장이 후보가 되면 김부겸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해볼 만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었는데 컷오프 됐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도 컷오프 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후보로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김부겸. 글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무엇을 예측해도 대구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누가 주호영, 예. 이진숙이 컷오프 될 걸로 알았겠어요. 좀 그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판에 예. 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오. 오직 이정현, 예. 장동혁 두 분 마음에 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구는 누구나 꼽아도 예. 당선된다. 오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오만이 지금도 극실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주호영 의장 무소속 출마할까요? 국회 부의장. 예. 예. 이렇게 보면 출마할 것도 같고 저렇게 보면 출마할 것도 예. 같지 않은데 예. 주호영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도 자기 지역구에서 밀려가지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런데 만약 음. 대구시장을 컷오프하면은 예.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어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다고 봐야죠. 출마하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 실제로요? 네, 실제로. 오, 야, 그럼 3자 구도가 되면 김부겸 전 총리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구도는 그죠? 그건 두고 봐야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독단적 칼춤일지 이진숙 국회의원 만들기일지 향후를 지켜봐야겠습니다.